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제2의 최순실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누가? 바로 김종인 총괄이 공언을 했죠. 이제 이후에 이 윤석열 그 대선 자체가 윤석열이 본인이 뛰는 게 아니라 윤석열 그 AI 만든 것, 윤석열 AI가 남은 선거를 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참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국힘의 모습. 나쁘끄러운 김종인의 수렴청정 공언 소식이 전해졌죠. 자, 윤석열 발언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최순실이 되고픈 윤핵관들한테 절대 니들한테 제2의 최순실 자리는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까지 겸한 내용이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사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죠.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모든 메시지 연설문 전부 다 직접 관리하겠다. 자, 김종인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윤석열 메시지 전략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한다. 메시지나 모든 연설문이나 전부 다. 그리고 자신이 그립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립을 잡을 거냐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다. 후보 비서실이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런 게 지금껏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간 우리가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사실 후보가 지방 찾아다니고 연설하고 메시지 내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 그 점을 시정해 나갈 것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으니 그리해 나가면 1월에는 다시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김종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식과 관련해서 요약을 좀 하자면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순실을 공언한 김종인 총괄이고요. 최순실 하겠다라고. 두 번째는 윤석열의 그간의 어떤 망언이 윤석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죠.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그간의 행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질문, 기자의 질문이라든가 간담회에 참여한 패널들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펑클색좌, 그 펑클색좌 신지로에 버금가거나 또는 그 이상의 발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일거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했던 발언, 프로토스라고 하는 별칭이 만들어졌던 사건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질문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본인한테 한 건데 끊임없이 이준석한테 이 마이크를 토스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토스라는 별칭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죠. 이렇듯 무능, 무지, 후한 무치함을 보여줬던 문제, 대선 후보라고 보기에는 정말 낯뜨겁고 코미디스러운 발언을 쏟아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늘 웃기는 소식만 쏟아냈던 것은 아니죠. 민중의 소리라고 하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정리하는 그 작년 7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그 망언들의 목록을 계속 꾸준히 지금 이럴 것도 업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말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만 보시면 이토록, 참고로 7월부터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망언들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죠. 자,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코로나 그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한열 열사 조형물 보고 부마 항쟁이냐고 얘기했고요. 저출생은 페미니즘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이 아니다. 메이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면서 인터넷 언론사에 폄하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청약 통장 집 없어서 만들어 본 적 없다. 여성 사회 진출 많아져 군 사기가 저하됐다. 청약 통장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다. 아무래도 여자들이 전보로 다니곤 한다. 위장당원 증거는 국민의힘 갤러리에. 호남은 민주당 나와버리다.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분들 많다. 전두환 발언 이후에 그 개사과 사진을 또 올리기도 했었고요. 식용계 따로 키우지 않냐.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기성세대. 최저시급, 주 52시간제, 비현실적인 제도 철폐해야 된다. 사망사고 현장서 동료 노동자를 탓하고, 검찰 국정원 동원 사찰로 인사검증, 미국 하원은 법주인인 75% 정도, 시간 강사는 서류 보고 뽑는 게 아니다. 앱으로 구직하는 때가 온다.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 사로잡혀 있고, 민주당 못가 부득이 국민의힘 선택했다. 토론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의힘 16번 했지만 누가 많이 보셨느냐. 한국 청년 대부분 중국 싫어한다. 주사이론 배운 집단,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 약탈, 독재 정부가
경제 살렸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나라 망쳤다. 이런 사람하고 토론해야 하나 싶다라면서 너무 가짠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망언들도 정말 줄줄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도 일부예요, 일부. 더 나열하자면 끝도 없이 나왔던 것이 윤석열 망언 이슈였죠.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은 앞서 보신 언론 기사에서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윤석열의 진심을 기반으로 해서 메시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는 거죠. 그런데 김종인 총괄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춰서 하면 안 되고 국민 정서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어야 하니 자신이 그걸 하나부터 열 끝까지 모두 관리하겠다라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지적 포인트는 또 이런 게 있죠. 하나는 김종인이 한시적 포퓰리즘으로 대선 레이스를 뛰겠다라는 공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위험한 사상과 위험한 국정 운영의 비전 등을 한시적으로 감추고서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해 선거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한시적 포퓰리즘이라는 말보다는 기만 전략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는 김종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부분도 포인트죠. 꼭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이 메시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이 어떤 관리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스피치라이터라고 하는 연설 작가가 있다라고 해서 스피치라이터 본인의 생각만을 메시지로 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쓴다라는 게 아니죠. 선행되는 정치인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떻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를 고민해서 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스피치라이터라고 합니다. 주인은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말하는 당사자의 의중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맞춰가는데 상당한 시간도 소요된다라고 하는 게 또 스피치라이터죠.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의 경우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맞춰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써주는 대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메시지와 생각을 녹여내거나 구술한 내용을 듣고서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를 했던 분의 말을 어떤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 대통령조차도 연설문 초안을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그걸 나머지 거의 한 30% 이상을 새벽 2, 3시까지 넘어서까지 계속 고민해보고 그것을 또 고쳤다라고 하죠. 즉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서 메시지에 대한 관리와 수정에 많은 신경과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청중인 국민 앞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로서도 말과 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인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처럼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써주는 것을 그대로 읽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처럼 실패한 대통령,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범죄자로서 처벌을 받았던 박근혜의 전철을 밟겠다라고 보여지는 그 맥락이 윤석열의 모습에서 계속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소름 돋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윤석열 곁에는 수많은 최순실들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윤근혜의 최순실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선대위에서 내용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이 교통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선대위에서 확실한 그립을 잡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본인이 나서가지고 뭐 최순실을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소식인 것이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위치란 제가 생각했을 땐 딱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무릎을 꿇고 선거가 끝나면 뒷짐지고 횡포를 부리는 국힘 기득권, 이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인 총괄의 발언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선거 때만 국민 정서를 타겟팅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 역시도 이제는 믿업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곁들여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더 이상 너는 안 돼. 이제 그냥 입 닫고 뒤로 물러나 있어. 그냥 내가 네 뒤에서 그대로 말을 해줄 테니까 그대로 그냥 너는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면 돼. 자, 최근에 윤석열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과 똑같죠. 근데 윤석열 AI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AI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올라온 영상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분 나빠서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꽤나 자연스러운 어떤 AI의 모습, 뭐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영상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이 써준 대로 관리를 받고 어떤 발언을 할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굳이 대선에서
본인이 뛸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듯 윤석열 AI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랑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니까 또 여러 밈화되는 이야기가 있죠. 밈. 온라인 놀이 문화의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짤, 뭐 혹은 패러디물 뭐 이런 또는 뭐 풍자 메시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인형놀이다 또는 박근혜 시즌2로 뭐 윤근혜다 김종인의 상황공원이다 수렴청정이다 윤석열의 역할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투스 스피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수준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대선 후보와 정당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시 이번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는 점을 그들이 스스로 강조를 하고 있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채팅 활발하게 쳐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